95번 김춘수의 강우라고 하는 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서 강우라고 하는 것은 자, 비가 내린다. 자, 비가 내리는 것을 강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도 행의 구분, 연의 구분이 따로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이랬습니다. 어디로 갔나 라고 하는 게 지금 3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여기까지의 정보 제공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화자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자, 일단 상황은 아내가 죽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내의 죽음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어디로 갔나를 3번 반복하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아내의 죽음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자, 넙치라는 생선을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음식이 되겠죠. 자, 아내가 만들었던 그런 음식을 통해서 추억과 그리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자, 이 사람은 화자의 아내라고 보면 되겠죠. 내 목소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자, 화자가 시에 직접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자, 이런 표현에서 아내의 대답이 없음을 알 수 있고, 화자의 마음이 공허함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자, 아내는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자, 아내가 앓던 그런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단순한 어떤 그냥 아픔, 질병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부터는 아내의 죽음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아내의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슬픔과 절망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죠. 자,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자, 이거는 뭔가 아내가 밖에서 이제 다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풀이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내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빗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인 그런 화자의 슬픔과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리치는 빗발을 통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자, 비가 퍼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의 앞부분에서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유시, 서정시 보면 되겠고, 애상적이고 감각적이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이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계속해서 죽은 아내를 찾는 화자의 모습은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자, 시의 특징과 표현 1번.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풍경을 통해서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화자의 나는 아내와 사별한 화자가 되어 있고 상황은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다가 차츰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정서 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 가장 적절한 설명을 찾아보면 우리 3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는 자,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정답을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96번에 꽃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김춘수는 자,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두 4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년. 내가 라고 했죠. 자, 내가. 여기서 내가 화자가 되겠고, 자, 그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다. 자, 내가 인식의 주체가 되고, 그는 인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를 인식하기 이전의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은 세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모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미 없는 존재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본질을 인식하기 이전에 어떤 무의미한 존재였던 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자,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이고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를 이름을 부름으로써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그래서 꽃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 명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인데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의미를 부여받은 그런 존재가 그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자, 여기서 빛깔과 향기는 어떤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고, 자,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자, 이런 표현은 자, 자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3년에서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여기서 무엇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닌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눈짓 동그라미 해주고, 자,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는 상호 간에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소망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는 자, 어떤 의미 없는 존재가 의미 있는 자, 꽃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의미 있는 눈짓이 된다. 무엇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굉장히 꽃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 꽃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꽃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자연물로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지닌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존재이다. 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였던 한 대상이 이름을 지어 부르는 명명 과정을 통해서 본질이 드러나고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자, 이 시는 자,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주지적인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존재의 본질 구현과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꽃을 제재로 해서 존재의 참된 모습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줍니다. 자, 시의 특징과 표현 1번. 인식론과 존재론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추상화하고 상징화하고 있다. 2번. 인식의 주체가 나에서 그에서 우리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인식의 내용은 몸짓, 꽃, 눈짓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 자신의 본질에 맞는 자, 이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 정서 태도는 자,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소망하는 자세. 자, 우리 문제 2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문제 선택지 4번을 보면 자, 눈짓은 동그라미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서로의 본질을 인식하기 이전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X 해주고 정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